네, 2022년 6월 22일 이정훈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하나씩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취재했던 것과 거의 맞아떨어갑니다. 조금 더 앞선 정리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죽었는데 김정은 뒤로 쏙 숨어버렸고 누리호가 성공했다니까 툭 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툭 튀 갑자기 툭 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서서박과 남쪽 대통령이 만든 시대의 코미디 고발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시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 성공하니까 문재인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람 이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나를 잊어달라 그래 놓고서 툭 튀 나왔습니다. 갑자기.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세계 7대 우주강국을 증명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항우연이 큰일을 해냈다. 이제는 달이다.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이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양산에서 농사나 짓고 있는 줄 알았더니 누리호 성공했다니까 툭 튀 나왔습니다. 잠시 시계바늘을 8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그때 누리호 1차 발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40초를 남기고 3단 퀵모터의 힘이 딸려가지고 싣고 간 위성은 내려놓았지만은 위성이 자기 궤도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 위성이 이제 자기 궤도에 딱 들어가야만 이 로켓이 밀어주는 힘이 있죠. 그럼 우주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확 돕니다. 마찰이 없으니까 확 돌죠. 이게 돌면 어떡합니까? 원심력이 바로 나와갖고 밖으로 날아가고 싶죠. 근데 지구가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 잡아당기죠. 우주 발사라고 하는 건 수탄 계산을 통해 갖고 이 정도 올라가서 이 2단, 1단 쭉 마지막 3단이 밀어주는 힘으로 슉 가면은 이제 무한정 돌잖아요. 이 돌아갈 때 원심력하고 지구 중력이 딱 만드는데 집어넣으면은 이게 위성의 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0.00000의 공기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위성에서 조그만 모터가 있어 팍 쏴주면 속도가 다시 또 올라가면 그 궤도를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년 돌다가 그 연료마저 떨어지면 추락하는 거죠. 그때 하여간 마지막 단계에서 위성을 올리긴 했는데 자기 궤도에 못 올라가서 실패를 했죠. 그날 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죠. 누리호가 성공하면은 자기 정치 행사로 삼기 위해서 폼 잡고 내려갔던 거죠. 실패하니까 과학자들을 자기 뒤에 쭉 둘러서게 한 다음에 원래 계획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더니 또 친문 세력들은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가짜뉴스다, 온갖 난리를 쳤는데, 자,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나로 우주센터에 내려갔나요?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 보내기 전에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툭 튀나와서 축하한다 페이스북을 탁 띄웠습니다. 저는 가증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에는 생색을 내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에는 그렇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잊어달라 그럽니까? 제가요 옛날에 수지킴 사건 썼을 때 장세동 당시 양기부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을 그렇게 조작을 주도했던 해외 공작국장은 지금까지 숨어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책임자라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5공 세력에 대해서 비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남자답습니다. 문재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 정봉훈 해경청장이 해경수사 미흡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면서 SI에 대해서 사실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해경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 판단 근거는 수사관 3명을 합참으로 보내 SI 정보의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SI를 토대로 국방부가 그 공무원이 월북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발표할 만한 근거가 있었느냐? SI인데 SI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3명의 수사관이 합참 어디 가느냐? 합참 정보본부 간 거예요. 국방부 어디 가느냐? 국방정보본부. 그 두 개가 같은 겁니다. 3세븐 부대가 잡았던, 한미 합작으로 잡았던 거를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정봉원 총장이 뭐라는가 하면 그때 다녀왔던 수사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 군사기밀보호법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스라카가 우리 3세븐 부대가 같이 구한 정보를 공개하면은 이건 한미 쉽게 말하면 방위조약 위반이 됩니다. 정보보호협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 않고 뭘 봤다, 뭘 들었다를 그걸 또 조서에 쓰게 되면 큰 문제가 되니까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SI 내용을 제가 다 알려줬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요, 뭐 우리 국방부 3세븐 부대가 이 몸은 여기에 있고 안테나로만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공무원이 3.33km 정도 이렇게 흘러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인들이 발견했어요. 군인이 발견했던가? 하여간 누가 발견해가지고, 한 6시간 동안 바다에 그대로 떠있게 합니다. 좀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있죠. 뭐 부유물이 힘을 잃었는지. 왜 그랬느냐? 처음엔 바로 그때가 그해 1월부터 북한이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일체 사람이 못 오게 했고, 그게 오게 되면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발견해서 보고를 했죠.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아무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듣고 북한 초병이 듣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그냥 바다에 떠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9월인데 벌써 힘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때 이제 본부하고 통신하는 거를 우리 3세븐 부대가 잡아낸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가 뭐 북한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북한 사람들이 통신하는 걸 들은 겁니다. 우리 공무원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걸 들었다라고 보이는 북한 사람이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하는 것들을 잡은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접 정보라는 얘기죠. 그죠? 자, 북한에 가게 되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한들 왜 대한민국 국민을 왜 죽여요? 죽였는데 그걸 딱 눈 감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서욱이라는 장관은 도대체 뭡니까? 그걸 떳떳하게 국민 앞에 발표하겠다고 들고 오는 박지원 안보실장은 뭡니까? 그걸 국민 앞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서훈 안보실장은 뭡니까? 그자 서서박 문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밤에 총을 쏴서 죽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소각을 한다고 바다에서 기름 부어서, 북한 표현으로 연유죠, 태워서 시신을 태워버립니다. 부유물까지 태워버리죠. 그 불꽃을 연평도 등에 있는 우리 전방의 부대가 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통신 내용도 들었고 태웠다라고 하니까 불꽃도 발견해서 태웠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럼 그때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 사건. 자, 그 다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죽여놓고 나서 보니까 북한에서 사람 죽이는 게 맘대로 할 것 같아요. 남한 사람을. 우리 옛날에 북한 사람이 어민인가 누군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는데 돌려보냈잖아요. 그거 누구 주실 것 같아요? 그 청와대까지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북한도요, 독재국가일수록 다 상부에 보고받고 합니다. 저 평양에 한번 가봤는데 한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북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맞다고 가는데 상부에서 틀면은 또 저걸로 가야 되니까 미치겠다, 양해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윗사람이 휙휙 변하면 따라가야 되니까 독재가 다 보고하고 합니다. 자, 김정은은 사람 죽여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핑계로 남한서 강력하게 나오면 불편하니까 사과문을 보내라 하고 여정이한테 시켰죠. 또 여정이 직접 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통신선이 살아있는 거 국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걸 국정원에서 받았죠. 자, 보통 이거 받으면은 이게 위장으로 보낸 건지 뭔지 쭉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안 해요. 이걸 박지원 실장이
새벽같이 들고 쫓아옵니다. 왜 그러냐? 그때가 25일인가 6일인가 국군의 날 행사를 이천에서 하기로 했던가 미리 땡겨서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10시쯤에 가는데 그 전에 보여드리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하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전에 받았던 김정은과 8일날 10일날 주고받았던 친서도 공개하라라고 해서 서훈하고 박지원 씨가 이제 그걸 공개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서훈 씨가 2번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데 첫 번째 브리핑에서 나왔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합뉴스하고 KTV에 나왔던 자막으로 나왔던 그거고요. 그 둘이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전화로 부른 걸 받아 적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이 뭐뭐 우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린 위에 있다라고 적잖아요. 북한에서 불러주는데 우린 처음에 위에라고 적었죠. 근데 북한식 표현이 우에다니까 우에로 고치고 부유물 북한은 부력대 처음엔 위에 뜨는 거 하니까 부유물 썼다가 뭐 부력대 막 이렇게 막 고쳐갑니다. 이제 북한 말 다시 찾아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오후 2시에 서훈 씨가 발표하고 그걸 또 글로 띄워놓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서훈 씨가 읽은 거하고 청와대 사이트에 떠 있는데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통지문이 4개가 있다는 거는 정말 제가 저도 우연히 발견했고 그때 탈북자 요리사로 유명한 이해란 박사도 저한테 전화해서 이상하다 북한에서 안 쓰는 말이 있다 그래서 둘이 맞춰보고 뭐하고 하면서 그래서 겨우 4개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안 거죠. 아유 누가 그게 설마 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사를 쓰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제 난리가 나고 그런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북한 통지문 다르다는 거를 우리 지금 국힘당 의원실에 다 전화해서 보좌관, 비서관 모아놓고 많이 왔어요. 한 10명 국회의원실에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하고 서훈 씨가 국회 정보위하고 운영위에 와서 할 때 물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특별히 다 찝어줬는데 아무도 안 물었습니다. 나중에 하태경 씨한테 전화했었죠.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여정이가 사과했다는데 뭐 내 참 하태경한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는 뭐야? 국힘당 타스크포스 위원들을 이끌고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라고 뭐 해경에 가서 따지는 모양입니다. 좀 화가 납니다. 하태경 씨에 대해서. 그때 치고 들어갔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탄핵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때 이제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서훈 씨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퉁 치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 북한이 설명하면 다 사실이에요. 그렇게 적을 믿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 고영구 변호사가 어느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공안검사를 쭉 하면서 항림 사건 많은 걸 수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한 걸 누가 녹음해갖고 공개했죠. 나중에 청와대에서 고소고발을 해갖고 이분이 기소가 됩니다. 민사 형사. 형사 사건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는데 무죄고요. 형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했다가 2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왔나 해서 1,000만 원인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돼 있는데 대법원 가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거가 명예훼손은 안 돼요. 왜? 지금 우리나라 방공법은 없어졌고 주사파들이 다 과거 이적단체라고 돼 있는데 그 자들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사파라고 밝혀도 아무도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친북적으로 김정은이 한마디 하면 사실로 들으면 이거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같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무조건 북한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 남로당의 순회였던 박헌영이하고 북로당의 대표였던 김일성이는 서로 사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물론 합당하긴 했지만 죽여버리잖아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이후에. 박지원 씨는요. 그때 제가 그렇게 노렸던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살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사람도 대공용의점을 다시 봐야 돼요.
적과 내통하는 사람. 북한에 돈 줬던 사람이잖아요.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나 판단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김정은 무죄를 주기 위해서 알아서기였습니다. 박주현이라는 사람이 국회 정보위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 라고 옹호해 줬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다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인영은 주사파의 핵심이고 박지원, 서욱은 그 주변부 인물인데 다 이렇게 딸랑이처럼 놀았던 거죠. 서욱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군의 기념식에서 평화를 만드는 미래 국군의 모습을 선보여 드릴 것 이러면서 평화만 4번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살해 사건은 입도 뻥긋 안 했죠. 자, 북한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22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출입금지 국경 폐쇄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북한은 2003년 사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때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완전 국경 봉쇄로 갔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코로나로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했지만 자국 내에서 뭐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보도 안 했습니다. 자, 북한은 어쨌든 피해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 문재인이 이끌었던 민주당이 뭔 생쇼를 그해 4월 달에 하는 건 북한에 마스크 보내자 운동벌입니다. 북한이 대답도 안 하고 북한은요 그때 무슨 퍼실리티에서 돈 없는 나라들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한테 뭡니까? 이거 보내겠다. 마스크 보내자 운동 벌였던 게 민주당의 주사파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 문재인 씨는 2018년 9월달 평양에 가서 남쪽 5.1 경기장,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불굴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야, 이렇게 했으니까 김정은 지시로 우리 공무원이 사살된 거에 대해서 김정은 면피를 해주기 위해서 박지원이가 들고 온 통지문을 공개하게 했고 아울러 잘 김정은하고 얘기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친서가 몰래 왔다 갔다 한 것도 공개하게 됩니다. 이게 실책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통지문이 4개가 바뀐 거를 자기들도 하도 바빠서 정신없어서 못 놓친 걸 제가 잡았었는데 그때 우리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날카롭게 질문 들어갔으면 치명타를 입었거나 지금 참 좋을 텐데 우리 언론도 못했죠. 제가 많은 기자들한테 뿌렸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이제 동아일보에서 안 돼갖고 이제 유튜브로만 계속 얘기했었고 그렇게 김정은 띄우기에 정신없던 사람이 그 후에 또 누리호 발사할 때는 거기 나와갖고 또 생색내려다가 안 되니까 병풍 기자회견을 하고 그게 아쉬웠는지 이번에 누리호 성공하니까 갑툭튀 난 이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갑툭튀 해서 축하한다 그래요. 우리 국민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하는 사람이. 자, 제가 오늘 고발하는 게 서서박과 남쪽 대통령이 희대의 코미디를 벌이고 있다. 김정은이 사살 명령 내리지 않았다. 참, 아니 지금 저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아파트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요? 현대 CEO한테 묻죠. 이렇게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보고하고 그래서 이걸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책임이 없다고? 그걸 김정은이 왜 사과를 해? 김정은도 책임이 있는 거지. 참 나쁜 사람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처벌할 때는 다 책임 묻게 하면서도 왜 김정은이는 봐주려고 그래. 박지원 이런 사람들 아주 조심하고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 사회에 암적 존재일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안 한 것으로 안다. 현지 사령관의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살살 유도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딴소리 하고 있죠. 그때 달라요. 그그달들. 서서박 그그달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툭튀 문재인 다시 보시고 서서박과 남쪽 대통령 김정은 봐주기 나서는 이 뭉치들을 보시면서 우리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지 대장동 게이트 복합 1위 최강욱 사건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